자, 그럼 이제 이 심성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기운으로 잡았단 말이죠. 음양 오행의 기운으로 볼 때 조화로운 게 무엇이냐 해서 뭔가 잡았어요. 뭐 신금을 잡든 경금을 잡든 잡았단 말이죠. 두 번째는 얘를 통변을 해서 보면 돼요. 그럼 통변했을 때 얘는 쟤하고 관계에서 편재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는 이러한 기질을 많이 심어주면 좀 더 발전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돈을 벌 때가 있고 관직으로 성공할 때가 있는데, 이런 훈련을 미리 받아왔으면요, 묘하게 돈을 벌 시기에 아주 잘 벌게 돼요. 근데 돈을 벌 사주의 아이한테 너는 예술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막 미술을 가르쳤단 미술을요. 돈 벌 시기에 돈을 버냐? 예술과 돈은 참 별개거든요.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사주책에 많이 보면은 이때 이 사람은 이러해서 부와 기를 누렸다. 누구는 또 부를 누렸다. 그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게 조선 왕조 500년은 사주와 무관한 역사예요. 여기 양반 사회예요. 쉬운 말로 상민은 그냥 계속 상민으로 살아가요. 관직에 올라가서 출세하였다 이거 없을 수밖에 당연히 없지요. 양반 사회에서 양반이 이래서 이 양반이 이때 사업에서 크게 성공했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사라진 사주 명리학에 의해 반대로 중국은 저기서 나간 걸 가지고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명나라 뭐 청나라 흐르면서 많이 발전되지요.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이 역사가 짧아요. 막 변화가 되죠. 옛날 시대의 부는 무엇이었냐? 이건 간단하게 해서 아직 돈은 돈이죠. 귀가 무엇이냐? 여기 명예인데 다시 말로 하면요, 이 그냥 직장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동양에서요, 주식회사 어떤 개인 회사 없어요. 거기다가 관직이지. 양반도 관직이고 하다못해 포졸을 해도 관직이에요. 뭐 그 사또도 있고 사람 많잖아요, 그죠? 수 없는 사람들 다 관직일 뿐이죠. 사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사기업은 그냥 장인들 있죠. 공인 상인할 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고 그다음 공인도 많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거는 직장을 천시했죠. 이제 요새 시대로 볼 때는 주식회사라는 것이 나온 이후에는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어떻게 보면 관직은 관직이죠. 그 속에서 진급을 잘 하느냐 못하냐는 이제 자기 사주에 각인해 있죠, 자체가. 그래서 용신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 향후 이 사람이 돈을 벌지 아니면 어디 대기업에 가서 진급을 잘 할지 이렇게 보면 돼요. 요새 공무원이나 자 어디 공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기관도 있고 또 대기업도 있어요. 전부 다가 과거의 사주로 볼 때는 그냥 관직이에요. 이제 아직도 요새는 한국 시대에서 제사 지낼 때 양반이 공무원 몇 급을 지나면 어디 올리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 사실은 대기업에서 이사급 되면요 공무원 이 뭐 상급보다 나을 수 있어 훨씬 더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저거와 이제 구분한 시대가 이제 아니죠. 사주를 보고서 당신은 정관격이 아주 강하고 거기다가 용신을 이따 피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공무원에 됐어요. 근데 천성은 자기가 공무원 싫어하거든요. 나는 대기업 갈래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 공무원이나 실질은 같은 거예요. 이미 현재의 기업은요, 벌써 이제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한 1000명만 넘었으면요. 거의 이거는 사기업이 아니고 이미 공기업이에요. 이 1000명 근무하는 데가 망하면은 경제가 막 흔들려져요. 그러니까 나라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분들도 대부분 나는 역시 그럼 보면 사주를 볼 때 나는 관직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한 기업은 뭐냐? 여기에 포함되냐 아니냐? 물론 좀 아니겠죠. 그런데 용신을 잡고 나서 꼭 이제 대운풀이를 이제 가거든요. 대운풀이 가서 드디어 사람들이 막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 돈과 명예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분명히 용신은 돈과 관인데, 이거 비교해 볼 때 이 양반은 40세에서 뭐 한 60세가 잘 피겠더라 라고 나왔단 말이죠. 모든 게 잘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서 동시에 명예도 얻는 경우 있어요. 관직도 올라가는 케이스. 요새는 뭐 이제 어디 대기업에 큰 간부 되면 연봉이 뭐 10억, 50억 막 이렇대요. 그럼 이런 사람은 돈과 명예를 같이 얻은 거죠. 거기에 비하면요, 어디 장관 해봤자, 아니면 대통령 해봤자 봉급 얼마 안 돼요. 한국에 대통령 봉급 해봤자요, 웬만한 대기업체 그냥 한 부장밖에 안 돼, 봉급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명예만 얻은 거지, 돈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업은 틀리죠. 연봉이 뭐 10억, 50억 이러면 이제 큰 개념 차이 나죠. 돈과 명예. 이건 참 잘 되는데, 아이고, 난 고민이 있다고 뭐야? 이러면, 자기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남았다더라. 또 어떤 케이스는, 나는 다 좋은데, 우리 애가 항상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외국 나가서, 온 말썽을 피우다가, 말이 하나가 어떻고, 막 잡혀 들어가고, 정말 머리가 아프다고. 뭔 뜻이냐면, 자식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인이 내 남편은 참 잘 되는데 너무 고민이 많다고. 왜요? 그러니까 성공은 다 하고 다음에 진급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아주 심각하다고. 그 다음에 너무 잘 되다가 이때 사망을 했어요, 갑자기요. 그 여파가 계속 잘 돼요. 아파서요. 자, 건강과도 조금 달라요. 묘하게 건강과 용신이 부합이 되는 경우는 건강하면서 잘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반대인 케이스도 있어요. 일간이 강하면서, 그다음에 사방 살펴보니까 일간은 강하지만 너무 더워서 죽게 하는 임수를 잡았는데 하필이면 또 일간이 임수였다라고 치자고요. 자기 기운은 다 몰리죠. 그러면 운은 잘 피는데 자기의 기운이 더욱더 몰리니까 어딘가 탈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갑자기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출혈 생기고, 이게 없는 일이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죠. 용신을 구해도 이걸로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요. 두 번째는 그 용신하고 부합이 되는 거는 좋지만은 부합이 안 되는 거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릴 때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자, 일단은 건강해야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몰린다고. 병원 가면은 요번 달에는 이상하게 뇌출혈이 많네요. 한 예로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환자들만 쫙 줄을 서요. 또 감기면 감기가 딱 줄 서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간염이 좀 심했다가 급성이 좀 쫙 몰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주 보면 다 같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사회에 충실해서 내출이 온다더라.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간 사람이 있는데 멀쩡히 아스피린 하나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죠.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습관 기르면 이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많죠. 자, 용신을 구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건강이라든가 자식 문제, 자기 다른 신변 문제, 이건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날 보고 이제 뭘 좀 자꾸 봐달라고 해서 안 본다 하다가 알았다고 잠깐 봐줬는데 참 이때가 참 잘 피었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은 한 이제 말씀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참 안 좋아졌다니까 아니요 이때는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용신이 잘못된가 하고 다시 보니까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용신인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양반도 뭐 거짓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 필요 없대요. 그 다음에 관직도 필요 없대요. 자기 다 필요 없대요. 좋았네요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대, 이때. 자기는 이때 정말 지옥이었대요. 그 다음에 이때는 별로 안 좋았네니까 이때 자기 나이가 50대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대요. 이 양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때 이제 참 자기가 아끼던 부인이 사망해서 길어왔고 이때 새로 만난 사람 만나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반 가치관은 사랑 기준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예술가한테는 당신은 이때 핍니다, 틀린다, 틀리게 돼요. 또 한 가지, 무슨 탤런트 있죠? 요새 뭐 연예인 많잖아요. 이때 탤런트 사진을 보고 내가 참 재밌는 게, 옛날의 시대에는 탤런트 그리면요, 조선시대는 그 광대였죠. 광대가 현재는 탤런트란 말로 쓰여지는데, 이게 많이 발전했어요. 사주를 보다 보면, 사주책에서는 안 좋게 쓰인 사람들이 탤런트로 많이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또 뭐냐? 현대의 개념으로는 다 안 맞는 거죠. 자, 탤런트는 일종의 연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연기를 잘하려면 자기가 표현을 잘해야 돼요. 그럼 쉬운 말로 감성도 풍부해야죠. 편야, 도화가 있거나 아니면 편제가 아주 강하거나 또 뭔가 짬뽕이 돼서 아니면 인호술이 있던가 뭐 이렇게 되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 보면 탤런트한테 당신은 이때에 돈을 벌겠네요는 맞아요. 근데 이때에 이름을 날리겠네요.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관직은 옛날 사주를 볼 때 관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름을 사해에 떨친다. 그럼 어떤 장관이 돼서 사방에서 알려줄 수 있겠죠. 탤런트한테 당신은 이래서 사회에 이름을 떨친다. 이게 아니고 탤런트는 반대로 말해서 망신수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 개념이. 근데 탤런트 사주 가지고 이거에 맞추다 보면 얘기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이 탤런트는 이렇게 성공하겠다 라고 다른 판도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럼 모든 탤런트들이 유명하고 돈이 많느냐?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름만 날리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때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바로 또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적당히 이름 나는데 적당한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이름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죠. 이걸 가지고 무조건 옛날 시대 사주를 이제 공부하면서 보세요. 당신 사주는, 아니, 당신 딸 사주는, 아니면 당신의 아들과 사귀는 그 남자의 사주는, 그러니까 며느리요. 문제가 많다.
너무나 합이 많고 너무나 함지가 많고 뭔 사방 끼어서 안 돼 이거거든요. 그런데 탤런트 사주에 합이 없으면 이거 안 돼요. 동시에 뭔가 함비살이든 뭔가 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 뜨는 거지 아니면 안 뜨거든요. 그 탤런트 사주는 망신수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차이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일종의 망신을 많이 당해야지만 더 이름 내는 건데 자기 본 모습대로 하는 게 좀 드물거든요. 용신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좀 크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지만 하나하나 더 좀 쉽게 돼요. 저기 한반도 이렇게 위에 보면은 북한이라고 있죠, 걔네들이. 얘네 체계가 거의 독재 아닙니까?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하는 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20년 전에 편제격의 사람이 태어나서, 아니 20년 전 이 사람이 운이 참 좋을 때였다. 사업을 하겠는가? 사업은 못하죠. 그러니까 편제니까 사업은 못하니까 이 기질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특이한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특이한 예술로 발전될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북한인 같은 경우는 편인격과 편제격이 아주 이상하게 하나로 나오게 돼, 비슷하게. 이러니까 나라별 큰 차이가 있죠. 러시아라고 가보자, 러시아. 과거의 러시아, 소련은요, 여기에서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재산을 갖는 거 금지란 말이죠. 그런데 관직은 있어요. 그러면 정관격, 편관격 이런 사람들은 참 잘 맞겠지만요. 격이 제인 경우에는 이게 좀 잘 안 맞겠다는 얘기죠. 저기 미국에서 태어났다. 각각에 다 발휘되려면요. 나라가 좀 자유스럽고 모든 게 좀 개방이 되어 있으면 사주마다 특성이 다 발휘될 수 있어요. 이러한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볼까요? 저기 인도요. 인도 가면은 아주 큰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심하대요.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발전을 안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만족이야. 난 여기 만족 이것만 하거든요. 자기가 하루에 벌 것만 딱 벌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돼 하면 그것만 딱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용신이 핀다 안 핀다 이 말이 역시 안 통해요. 그래서 사주는 계급 사회에서 이게 안 통해요. 사주라는 게 정확히 통하려면요. 소위 이 나라 속에서 안 통하고 양반 체제 무슨 체제 그게 있으면 참 안 맞게 돼요. 거기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사주가 통할 수 있으려면 좀 자율주의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 공부를 할 때 이거 없이 했다가는 좀 다르게 돼요. 레닌을 평가하든 스탈린을 평가하든 그 나라에 맞게 평가하면 맞는데 그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 달라지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근데 뭐 유토피아 많이 나오지 얘기가. 근데요 사주라는 건 만들어질 때 얘는 돈을 많이 벌 놈, 얘는 공부를 좋아할 놈, 얘는 관직에 있으면 출세할 놈, 얘는 일찌감치 좀 괴짜같이 살아갈 놈 이렇게 판단됐단 말이죠. 그 사주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별로 없게 돼요. 극과 극이 하나로 안 되는 같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태양계의 질서에서 지금 여기 땅이 있으면 묘하게 분석하다 보면요. 각각 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어울려서 살죠.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사주가 유토피아가 좀 관계없다 보니까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쟤는 돈을 벌 사람이고 나는 못 벌면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좀 다음 시간 되면 이 용신과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이 성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고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사주풀이 해봐야지요. 대운도 막 쓰고 세운 써서 풀면 좀 재밌어져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